지은은 팀장에게 불려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기태의 날카로운 눈빛이 지은의 몸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김지은 씨, 미국에서 공부했다며? 영어는 얼마나 잘해? 서기태가 의자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저 평범한 유학생이었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어. 내가 신입들 많이 챙겨줬거든. 서기태의 입꼬리가 불쾌하게 올라갔습니다. 서기태는 더 가까이 다가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선배로서 개인적인 조언도 해주고 싶은데.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일정이 있어서요. 뭐, 그렇게 차버리면 회사 생활 힘들어질 수도 있어. 서기태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누었으면 합니다. 업무. 그래. 네 업무는 나를 만족시키는 거야. 서기태가 지은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지은의 눈에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손 치우세요. 이건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웃기지 마. 너 같은 애들 수십 명 봤어. 결국엔 다 내 앞에 무릎 꿇었다고. 서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기태의 위협적인 행동 앞에서 지은은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의 큰 복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미국에서 날아온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윤지은의 심장은 마치 새장을 벗어나려는 새처럼 두근거렸습니다. 4년 만에 귀국. 경영학 석사 학위를 품에 안고 돌아온 이 순간이 설레면서도 무거웠습니다. 귀국 첫날 할아버지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지은을 초대하셨습니다. 지은아, 어른이 다 됐구나. 할아버지 윤만수는 따뜻한 미소로 손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S백화점 회장이라는 무게를 72년간 짊어지고 계신 할아버지의 어깨가 예전보다 좁아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그분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죠. 할아버지, 제가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될까요? 지은의 목소리가 기대감에 살짝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진정한 리더는 탑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야. 그 말씀이 지은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네 신분을 감추고 현장에서 일해보는 건 어떠니? 순간 지은의 안에서 무언가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용기와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할아버지, 해볼게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지은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옷가방은 사라지고 소박한 정장 차림의 평범한 취업 준비생으로 변신했어요.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S백화점 인사팀에 지원서를 제출하던 날 지은의 손끝이 떨려 펜을 제대로 쥐기 어려웠습니다. 윤지은이 아닌 김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가짜 이력서, 미국 유학은 그대로 두되 작은 대학으로 바꿨습니다. 면접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다행히 화장품 판매사원으로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날 지은의 다리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백화점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과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화장품 부서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가 각자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같은 층의 다른 직원들도 모두 분주해 보였어요. 팀장님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지은은 고급 화장품 브랜드 코너에 배치되었습니다. 신입은 우선 청소부터 시작해 선배 판매사원이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유리 진열장을 닦으며 문득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사인데 왜 이렇게 낯설고 차가울까? 오전 10시 백화점이 문을 열자 손님들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발에 땀이 차도록 서서 고객들을 응대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점심시간도 겨우 20분.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등장. 관리팀장 서기태가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45세쯤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훑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김 과장, 여기 청소가 제대로 안 됐잖아. 그의 고함에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그러다 서기태의 눈이 지은에게 꽂혔습니다. 너 신입이지? 이름이 김지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학은 어디? 그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미국 소재 작은 대학이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미국? 그래, 영어 잘하겠네. 그의 입꼬리가 불쾌하게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영어 통역 좀 해줘. 서기태가 떠난 후 매장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조심해. 그 사람 예쁜 신입한테 특히 더 까다로워. 점심시간 구석진 직원 식당에서 만난 김수지라는 베테랑 판매사원이 다가왔습니다. 38세의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첫날은 다 그래. 수지의 말에 지은은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 팀장님은 항상 저렇게 무서운가요? 지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사람 윗사람한테는 개처럼 굽실거리면서 아랫사람한테는 완전 달라. 특히 여자 직원들한테는. 그녀의 말이 끊겼습니다. 식당에 서기태가 들어섰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그들을 보더니 교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간 지은의 등줄기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어요. 첫날이 끝나고 고급 아파트로 돌아온 지은은 온몸이 쑤셨습니다. 비서가 차를 내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이사님? 응, 괜찮아. 지은은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 전부 기록해둬. 특히 서기태 팀장에 관한 모든 것.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지은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정한 리더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야. 이제 지은은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폭풍의 중심으로 한 걸음 내딛었으니까요.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지은의 눈이 떠졌습니다. 두 번째 출근 날이었어요. 어제의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백화점 판매사원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지은은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피곤에 절어 있는 직장인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지고 있었어요. 자신도 이제 그들 중 하나가 되었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수지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잘 왔어. 오늘은 괜찮아?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덜 긴장돼요. 그 순간 서기태가 화장품 부서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직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김지은, 서기태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네, 팀장님. 내 사무실로 와. 그의 명령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 서기태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떨려왔어요. 미국에서 공부했다며? 영어 실력이 궁금한데. 그의 목소리에 끈적한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유학생이었습니다. 지은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서기태는 의자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워지는 그의 모습에 지은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어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어. 내가 너 같은 신입들 많이 도와줬거든. 그가 웃었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고. 지은의 입안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일정이 있어서요. 서기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래, 아쉽네.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돌아가도 좋아. 오늘부터 VIP 고객 응대를 맡아. 매장으로 돌아온 지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수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업무 지시였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서기태의 시선이 지은을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점심시간, 심지어 퇴근 시간까지 그의 눈길이 등을 파고드는 느낌에 지은은 온종일 긴장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VIP 고객 응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까다로운 요구사항, 끝없는 불만, 쉴 틈 없는 질문들. 지은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잠깐 대신 봐줄게. 점심시간이 지나고 수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지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수지 언니. 잠시 한숨을 돌리며 지은은 그제야 다리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탈의실에서 잠시 쉬는 동안 지은은 다른 판매사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서 팀장 또 신입한테 눈독 들였나 봐. 저번 미희도 결국 그 때문에 그만뒀잖아. 신고한다고? 누가 믿어줘? 회장님 측근인데. 대화가 끊기고 탈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희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고급 아파트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백화점 직원 목록을 훑어보았어요. 박미희, 24세, 화장품 부서 판매사원. 6개월 전 갑자기 퇴사. 다음 날 지은은 일부러 일찍 출근했습니다. 수지를 따로 만나고 싶었어요. 수지 언니, 혹시 박미희라는 사람 알아요? 지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들었어요. 서 팀장님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수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얘긴 여기서 하면 안 돼. 나중에. 대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서기태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그의 표정이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김지은. 그의 고함에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어제 정리 못한 재고 리스트 지금 당장 가져와. 지은은 당황했어요. 재고 리스트요? 저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듣지 못했다고? 서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때문에 오늘 매장 전체 재고 다시 확인해야 해.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어요. 지은의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이것이 보복이란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지은은 퇴근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나서야 매장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텅 빈 백화점 복도는 으스스했어요.
피로에 절은 몸을 이끌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따라와. 수지였어요. 그녀는 지은을 한적한 비상계단으로 데려갔습니다. 들어봐. 미희는 서 팀장의 피해자야. 그뿐만이 아니야. 몇 년 동안 여러 명이 있었어. 수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해. 서 팀장이 윗선과 연결되어 있거든. 지은의 손에 쥐어진 USB. 수지의 마지막 말이 지은의 귓가에 울렸어요. 이건 내가 모아온 증거들이야. 하지만 조심해. 너도 그의 표적이 됐으니까. 아파트로 돌아온 지은은 USB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내용에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서기태의 비리와 성희롱 증거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연락했어요. 할아버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한남동의 고급 카페에서 지은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긴장을 달래려 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렸어요. 어제 받은 USB 속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만수 회장이 카페에 들어서자 지은은 벌떡 일어났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지?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수지에게 받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할아버지는 노트북으로 USB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파일들 속에는 서기태가 화장품 브랜드와의 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 저품질 제품을 고품질로 속여 판매한 내역, 그리고 여러 여성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사례가 담겨 있었어요. 이건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 구한 거니? 수지 언니요. 그녀가 몇 년간 몰래 모아온 자료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의심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더 조사해 봐야겠구나. 지은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해요. 다음 날 밤 지은은 공식적인 접근권한을 받아 회사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아파트 거실은 노트북 화면의 푸른빛으로 가득 찼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기태의 비리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납품 내역의 불일치, 허위 보고서, 가짜 영수증, 모든 것이 서기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눈이 따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화면에 뜬 한 파일이 지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기태 명의의 강남 아파트 구입 내역. 그의 연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수지를 찾았어요. 한적한 카페에서 둘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미희 씨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지은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수지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녀의 증언이 필요해요. 수지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희는 지금 울산에 있어. 서울에 오기 힘들어해. 지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찾아갈게요. 주말 지은은 울산행 KTX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S백화점 회장의 손녀가 한 판매사원의 성희롱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지방으로 향하다니. 작은 카페에서 만난 박미희는 지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미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약속해요.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미희의 이야기는 지은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야근 시간의 사무실 강제 감금, 거절 후 이어진 직장 내 따돌림. 지은의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어요. 녹음해도 될까요? 지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미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밤새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눈이 충혈될 때까지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어가는 퍼즐 같았어요. 서기태의 비리와 성희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S백화점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마음가짐으로 매장에 들어섰어요. 서기태가 지나갈 때도 지은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어요. 순간 서기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지? 왜 그렇게 봐? 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지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녁 할아버지와의 비밀 만남에서 지은은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녹음 파일, 계약서, 재무 기록, 피해자 증언. 할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내가 이런 일을 몰랐다니. 할아버지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잡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 지은아. 서기태는 이미 널 주시하고 있어. 지은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끼가 될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는 가운데 지은은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남은 것은 폭풍의 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일뿐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백화점이 문을 닫은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불이 꺼진 매장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어요. 지은은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끼며 마지막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금 내 사무실로 와. 업무 평가할 거야. 서기태의 메시지였습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킷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텅 빈 백화점 복도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의 발걸음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어요. 심장은 귀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크게 뛰었습니다. 복도 끝, 서기태의 사무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지은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서기태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어요. 사무실은 희미한 불빛으로만 밝혀져 있었습니다. 서기태는 책상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와인 2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등줄기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어요. 앉아. 서기태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끈적한 무언가가 묻어 있었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기태와의 거리가 불편할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의 시선이 지은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네 업무 능력이 상당히 좋더군. 서기태가 와인을 한 잔 건넸습니다.
앞으로 승진 가능성도 있어. 지은은 와인잔을 받지 않았어요. 업무 평가만 듣고 가겠습니다. 서기태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경직되어 있어?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그는 천천히 지은의 의자 쪽으로 다가왔어요. 지은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어요. 사실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여겨봤어. 서기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특별해. 다른 애들과는 달라. 지은은 무언가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누었으면 합니다. 서기태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갑자기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무 강하게 쥐어서 아팠어요.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매니저로 승진시켜줄 수도 있고.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혜택에는 대가가 있는 법이지. 지은의 몸이 굳어졌어요.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어떤 대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은이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서기태는 비웃듯 웃었어요. 똑똑한 애가 그걸 모를 리 없잖아. 주말에 나랑 여행 한번 다녀오면 어때? 제주도. 내가 예약해놨어. 지은의 얼굴에 혐오감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팔을 획 빼냈어요. 그건 성희롱입니다. 이런 제안 사양합니다. 순간 서기태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뭐? 너 지금 누구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지은은 문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가보겠습니다. 서기태가 갑자기 지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위험한 빛이 어렸어요. 너 같은 애들이 결국 내 앞에 무릎 꿇었지. 네가 특별할 것 같아? 지은의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습니다. 서기태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착한 척하지 마. 넌 처음부터 내 관심을 끌려고 한 거잖아. 서기태가 지은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지은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휩쓸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손 치우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서 팀장, 오늘 회의 자료가. 윤만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서기태는 급히 지은에게서 물러났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그냥. 지은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건 증거입니다. 서기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 윤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손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지은아, 괜찮니? 지은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서기태 팀장의 비리와 성희롱 증거요. 서기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넌 누구야? 지은은 똑바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S백화점 윤만수 회장의 손녀 윤지은입니다. 서기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을 이해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경비를 불렀습니다. 서기태 팀장을 회의실로 데려가세요. 이사들 전원 소집합니다.
지은의 어깨에서 긴장이 빠져나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할아버지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용기 있었구나, 지은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백화점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윤만수 회장은 손녀를 공식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직원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수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폭풍의 중심에서 지은은 마침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이었어요. S백화점 대회의실은 일주일 만에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긴장감 대신 기대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지은은 단상 위에 서서 모인 직원들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전 서기태의 비리와 성희롱 사건이 폭로된 후 백화점은 태풍의 눈이 되었어요. 서기태는 즉시 해고되었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S백화점 회장 손녀의 잠입 취재를 대서특필했어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단상 위에서 직원들의 표정이 더욱 생생하게 보였어요. 호기심, 의심, 기대, 불안. 다양한 감정이 그들의 얼굴에 어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 달 전까지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김지은이기도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먼저 제 신분을 속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은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알게 된 소중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지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이제부터 S백화점은 변화할 것입니다. 더 이상 권력 남용과 부당한 대우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상담이 이루어질 것이고 새로운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첫 줄에 앉아있던 수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은 그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온 지은의 책상에는 이미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새로운 정책안, 조직 개편안,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모든 것이 그녀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보였어요. 한 달 전 이곳에 판매사원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의 조언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리더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야.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부러 일찍 출근했어요. 아직 손님들이 오지 않은 텅 빈 매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장품 코너, 자신이 일했던 그곳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유리 진열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첫 번째 팀장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모든 팀장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S백화점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모든 관리자가 한 달에 하루는 판매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의 날을 시행할 거예요. 놀란 표정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먼저 시작할 테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지은은 약속대로 화장품 코너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정장 대신 유니폼을 입은 그녀를 알아본 고객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SNS에는 S백화점 이사가 직접 판매한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화제성이 아니었어요. 직원들의 변화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점차 신뢰와 존경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박미희가 S백화점을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미희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정말 변했네요, 이곳이. 미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할 거예요. 성희롱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상담센터가 마련되었고 익명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었어요. 지은은 모든 과정을 직접 챙겼습니다. S백화점의 매출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윤리적 경영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고객들의 지지가 뜨거웠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지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네가 해냈구나, 지은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못한 일을 네가 해냈어. 지은의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현장의 소리를 들으라고. 할아버지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네가 S백화점의 미래야. 그날 저녁 지은은 혼자 백화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판매사원 첫날의 긴장감, 서기태의 위협적인 시선, 밤새 증거를 모으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던 그날, 지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도 그녀는 다시 현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들의 필요를 살피며 한 걸음씩 새로운 S백화점을 만들어 갈 거예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지은은 자신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진정한 리더십으로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